안녕하십니까,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저번에 저희가 옥수동을 한번 싹 돌면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이모저모 다 살펴봤었어요. 네, 바로 옆이죠. 오늘 보려고 하는 곳은 금호동입니다. 네, 옥수 옆에 금호동. 네, 옥수를 쭉 많이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나니 또 금호동을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호동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이제 신금호 파크자이 그리고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전체적으로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뭐 옥수, 금호, 옥수 이렇게 거의 붙어서 가는 이제 수급권이기도 한데, 옥수는 그 옥수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하고 네, 독서당로 북쪽으로 그 신축된 아파트들 이렇게 두 개로 양분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오늘 금호동도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이제 금호 4가 쪽이 있고, 네. 이쪽은 뭐 서울숲 푸르지오하고 뭐 2차도 있고 네, 힐스테이트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또 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네. 금호 사거리에서 북쪽 방향으로 신금호역에 맞닿아 있는 이 신금호 쪽으로, 네네. 예, 여기서 이제 신축되어 있는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호 파크힐스하고 파크 자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아파트 전망을 네네. 놓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일단 아파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신금호 파크자이는 2016년 4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규모는 이제 1000세대 넘고요. 네. 1100여 세대 정도 되고, 금호 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2월 달에. 그러니까 2년 정도 터울이 있고요. 네. 세대 규모가 좀 많습니다. 조금 많아요. 한 1300세대 조금 넘게 있고. 그래서 신금호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나란히 이제 마주보고 있는 두 아파트 단지예요. 아무래도 브랜드도 있고, 네. 신축이 되다 보니까 이 금호동이 옥수동보다는 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네네. 1, 2, 3, 4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도 훨씬 좀 많아요. 그 중에서 한강 쪽에 붙어 있는 4가 쪽 말고 이 위쪽에,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차량 진입도 당연히 좋지만 네. 5호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철 연계성을 보시는 분들의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많이 좀 있는 지역이라서 네네. 이쪽에 문의도 많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신금호 4인방이라고 해서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이 파크힐스하고 파크자이, 그리고 네. 요 밑에 금호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슬로프 끼고서 이어져 있는 네. 금호자이 2차, 네. 1차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레미안 하이리버, 이렇게 이제 네 아파트를 묶어서 그 신금호 4인방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붙여서 좀 설명을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다 아실 거예요. 성동구가 교통이 좋잖아요. 네. 마용성 중에 성동구. 뭐 광화문이나 을지로 이런 업무 중심 지역, 네네. 뭐 이런 CBD 지역하고 강남, 특히 이제 강남하고 연계성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옥수 같은 경우도 압구정에서 한정거장, 뭐 동호대교, 뭐 성수대교, 뭐 이렇게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강남, 압구정, 청담이기 때문에 네. 강남하고 그 사이에 있으면서 주요 업무 시설들, 그러니까 회사가 밀집한 지역들의 접근성, 직주 군잡이 워낙에 좋죠. 네. 네. 그런데 여기가 뭐 예전에 되게 좀 노후된 지역이었다가 네. 왕십리나 신길 같은 네. 뉴타운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하나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새 아파트들로 다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하나의 큰 이렇게 신흥 부촌, 뭐 신흥 그 주거 지역으로 네네. 이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주변에 대학병원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네.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뭐 의료 편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입지는 잘 갖춰져 있죠. 잘 갖춰져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좀 더 디테일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한강에 이제 붙어 있는 그 금호 사가 쪽은 네. 뭐 이제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는 바로 한강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네네. 차량으로 강변북로라든지 뭐 다리를 넘기가 좀 수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양옆으로 다 뻗어 있고, 예, 뭐 이렇게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쪽을 좀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강 조망이라는 프리미엄을 네. 갖고 있는 신축 단지라는 메리트 때문에 뭐 투자성을 보고서 오시는 분들도 그쪽 많이 있고요. 네네. 한 블럭 안쪽에 있지만 이제 5호선 신금호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금호역이 환승되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네. 여기가 노선이 이제 3개 이상, 트리플 역세권 이상이 되는 곳이 두 정거장씩 앞뒤로 가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동대문 뭐 문화역사공원 가도 2호선, 4호선, 5호선이 환승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정거장 또 뒤로 가면 횡단지라서 왕십리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노선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집 앞에서 신금호역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마을버스 탄다 생각하고 가면은
이렇게 교통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서 네네. 뭐 이쪽 그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한강변 금호동보다는 신금호 일대를 네.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거의 역 입구가 거의 아파트로 거의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네, 이 두 개 단지는 네. 신금호역이 거의 그 아파트 입구랑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조금 더 그 파크자이 쪽에 이제 붙어 있다고 그쵸. 이제 보시면 출구 쪽이. 네, 될 것 같아서 이 아파트들을 실거주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보는 좋은 조건이 이 초역세권이라는 거. 그렇죠. 예, 초역세권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또 호재로 불릴 만한 게 이 동네가 이제 업다운이 좀 있잖아요. 네. 슬로프가 좀 있는데 그 진입로, 그러니까 출구를 더 만들어요. 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있어서 네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이게 이제 또 공사가 다 끝나면 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그 역 주변에 어쨌든 이제 상가라든지 이제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종상향이라든지 좀 개선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상가나 이런 것들의 레벨도 좀 올라간 거죠, 같이. 네, 같이 레벨도 올라가고 이제 음. 거기서 이제 뭐 작은 소비들 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가 좋은 게 이 신금호역 바로 북쪽에 배수지 공원이라고 해서 네. 그 큰 공원이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드린 이 아파트 두 사이에 있다고 그쵸.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아파트 사이에 신금호역이랑 이 배수지 공원이라고 하는 큰 네네. 공원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안전한 아파트를 찾는 기준이 집값이 솔직히 언제까지 계속 이런 탄력으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를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뭐 불황이라든지 뭐 이럴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주택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이제 컨디션 중에 하나가 네. 역세권 아파트. 그렇죠. 이 중에서도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에다가 음.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녹지 공간 확보돼 있고 네. 뭐 대규모 단지에 세대수 확보돼 있고 뭐 브랜드 좀 있는 건설사가 시공한 거 네. 거기다가 이제 학교나 교육 뭐 의료 뭐 쇼핑 이런 것까지 갖춰져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두루 팔방미인처럼 다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 두 단지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세 같은 경우는 이 파크자이하고 네. 금호파크힐스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겠죠, 같이, 아무래도. 뭐 같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그 더 새 거다 보니까 네. 아직 거래량이 활발하진 않는데 네.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조금 파크힐스 쪽이 좀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는 있어요. 한 2년 정도 더 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갔다. 네. 그러면 10년짜리, 12년짜리 이런 건 큰 차이 그게 없죠. 그건데. 같이 나이 먹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신축 단계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전세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근데 2년, 4년의 좀 차이도 좀 있는 거라서 네네. 조금은 뭐 높게 형성돼 있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로얄동이냐 로얄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고 거의 비슷하게 네. 크게 보면은 같은 수급권이니까 네, 그렇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두 단지가 네.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 단지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가격은 20평형대, 그러니까 26평 이런 거는 최근에 뭐 11억 원 이상 이렇게 가격은 거래는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33평 기준으로는 최근에는 뭐 14억.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이제 두 달 전이다 보니까 13억 5천 뭐 이렇게 네. 신고된 게 있고 최근 거래되는 거는 뭐 분위기 타서 뭐 14억. 뭐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는 그런 자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네요. 이게 보통 두 달 전께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네. 최근에 아주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겠네요. 네,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작년 9.13 대책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거래가 거의 없고 네. 그 작년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올 상반기 시간을 보냈다가 네네. 하반기부터 두세 달 동안 뭐 1, 2억씩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올라온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실거래가에는 반영은 그렇죠. 예, 안 됐고 매물 평균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거래됐던 가격하고 네. 지금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하고는 아마 1, 2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거로 생각은 돼요. 그렇게 올라와 있고 네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신금호 4인방 있잖아요. 이 두 아파트 단지보다 조금 밑에 네. 뭐 그냥 자이하고 네네. 레미안 하이리버 같은 경우는
이 두 아파트보다 네. 한 2억 원, 뭐 1, 2억 원 이렇게 좀 낮게. 약간 낮게. 예, 약간 낮게. 그러니까는 같은 가격이면 이제 평형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게 더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승하게 되면 네. 뭐 같은 이제 상승 기조로 따라서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지은 지가 좀 더 됐잖아요, 확실히. 아, 그렇죠. 2012년도 요쯤에 네네.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네. 한 7년 차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서울숲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2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시세는 이제 그렇게 형성돼 있고 금호동 1가 쪽에 편한 세상과 마주보고 있는 벽산 아파트도 있는데 이건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그쵸. 입주가 돼서 사실 금호동의 약간 터줏대감 같은 역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비슷한 입지긴 하지만 그 이제 슬로프도 좀 이렇게 더 좀 심하고 네. 좀 연식이 아무래도 좀 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뭐 나름의 어떤 입지 가치 있어서 그 아파트도 뭐 괜찮게 가성비 좋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아파트는 아직 30평대가 네. 9억 원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뭐 응봉 횡단까지 좀 이어지는 추세에서 나름의 다들 각각 아파트 단지마다 뭐 구축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분위기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